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 깡통입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해 유례없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4년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긴 했지만 적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만큼은 큰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적어도 김정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의 강경한 안보관을 고수하는 분인지라 기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제국제재 적극 이행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미관계 및 미국 관계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이전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로 인해서 그간 대북 유화책을 고수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미 외교에도 대대적인 노선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예가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로 임명된 한국계 미국인 정박 부차관보인데요. 뉴욕 출신인 박 부차관보는 콜게이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국 역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헌터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강의하며 풀브라이트 장학 근무 후 한국에서 연구하기도 했던 학자 출신으로 미 중앙정보국 CIA, 미 국가정보국 DNI 등 정보당국에서 오래 기간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북한 지역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CIA에서 근무했던 박 부차관보는 CIA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 1일 브리핑 자료 작성에도 참여했으며, 당시 박 부차관보가 작성한 다수 문건은 필독 자료로 여겨졌을 정도로 유능했던 인재라고 합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DNI에서 동아시아 담당 부정고관을 지내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분석자료를 제공해 미국에 대해 한반도 안보정책에 관여했고, 특히 2017년 9월부터는 미국 내 권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지내면서 북한의 대내의 정책, 핵 역량 등의 연구 초점을 맞춰 2018년에는 김정은의 교육이라는 연구 에세이를 발표해 김정은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지난해 4월에는 김정은과 북한 체제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책을 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박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정책 결정 과정, 성격, 취향부터 북한 체제의 안전성과 비핵화 문제까지 폭넓은 통찰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제임스 클래퍼 전 DNI 국장이 김정은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조명했다고 평가했고,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도 북한 지도자에 관한 가장 최종적인 책이 될 수 있다고 호평했을 정도로 인정받은 책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박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전형적인 미국의 안보통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미 지난해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인 박 부차관보인지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각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부차관보 역시 26일 본인 트위터에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 새로운 자리에서 드림팀과 함께 미국 국민들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하며 고위공직자로 발돋움한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그런 박 부차관보가 지난 22일에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한 기고문을 올리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고글의 제목은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인데요. 이 글에서 박 부차관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과 유사하다거나 국정농단으로 침몰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등의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기능의 일관된 적용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군사정권 유산에 짐을 지고 있다거나
보수 정권은 친북 인사를 잡아들였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친개입 정책 반대자를 억압 중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일부 억압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내용들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시대에 만연한 것과 똑같은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김영하 호주 국립대 교수가 2020년 9월 5일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에 기고한 권력 남용은 문재인의 남한에서는 질서가 됐다는 글을 참고한 듯하며 박 부차관보는 해당 글을 인용한 트위터 게시물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김영하 교수는 문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도가 최저로 떨어졌다. 이 같은 국민 지지 하락은 한국민주주의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줄 뿐 아니라 권력 남용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려는 문 정부의 시도에 대한 역풍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문 대통령의 행태를 혹평했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을 권력 남용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그 전임자와 아주 유사하게 스캔들로 뒤흔들렸다고 주장하면서 김 교수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조전상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독직 및 윤리 위반, 부부 표창장 위조, 문 대통령의 조국 엄호 부분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문 대통령이 보수 진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차별과 보복의 순환을 지속했다고 적었는데 해당 주장의 근거로 뉴스타운 회장 손상윤 씨가 문재인이 우파의 싹을 자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기본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한 2018년 니케이 인터뷰 기사를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쓴 노컷뉴스 기자는 이 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드러나 있다던가 이 같은 사례들로 문재인 정권이 권력 남용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미지수라느니 박 부차관보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극우논객이나 정치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느냐는 식으로 표현해 어떻게든 해당 글을 쓴 박 부차관보를 비난하려는 의도로 기사를 썼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은 오히려 편향된 것은 이 기사를 쓴 노컷뉴스 기자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면 다 극우, 혹으로 정치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냐 같은 말로 이런 선동성, 비방성 기자를 쓴 노컷뉴스 기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써서 정권 옹호를 하려 했던 노컷뉴스 기자야말로 오히려 자신이 편향된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담한 사람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고난이 닥칠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